지지합으로 보는 심리적인 특징. 1. 지지의 합. 지지합은 사주에서 우리의 성격, 행동, 운명 등에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의 삶에 많은 의미를 전달하므로 그것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음양오행의 원리에 따라 12지지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새로운 오행의 기운으로 변하는 것을 말한다. 지지의 합은 육합, 삼합, 방합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육합은 양의 6지지와 음의 6지지가 각각 한 쌍씩 합하는 것이고, 삼합은 같은 오행에 속하는 세 지지가 합하는 것이고, 방합은 동서남북의 네 방위에 해당하는 네 지지가 합하는 것이다. 지지합은 생합과 극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생합은 서로 상생하는 관계로 합하고, 극합은 서로 극하는 관계로 합한다. 생합은 오행의 변화를 가져오는 진정한 합이고, 극합, 즉 묘술합 사신합처럼 서로 성질이 반대로 형파가 일어나는 합으로 오행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억지로 하는 합이다. 지지합은 음양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육합, 삼합, 방합 등이 있다. 육합은 자축, 인해 등과 같이 음양이 한 쌍씩 합하는 것이고, 삼합은 묘사유, 진호술 등과 같이 3개씩 합하는 것이다. 방합은 같은 방위 또는 계절의 세 지지 글자가 합하는 것이다. 임묘진, 사오미처럼 뜻을 같이 하는 세력끼리 합하는 것으로 본래의 오행 기운을 잃고 새로운 오행으로 변함으로 가족이나 친족과 같은 합이라고 한다. 이러한 지지합은 생합과 극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생합은 서로 상생하는 지지가 합하는 것으로 오행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극합은 서로 극하는 지지가 합하는 것으로 오행의 변화가 어렵다. 이는 육합, 삼합, 방합 등의 여러 가지 합을 알아보고 그것들이 생합인지 극합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합과 극합은 각각 오행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사주를 해석하거나 운세를 보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 2. 지지삼합의 특징. 지지의 합은 세 글자로 구성하면서 각각 다른 오행 세 글자가 합체하는 것이다. 각각 세 글자 중 가운데 글자는 왕기의 오행이 표출되어 제일 강력하기 때문에 그 기운과 성질이 드러나는 것이다. 따라서 지지삼합은 계절의 왕지인 자오묘유를 중심으로 작용을 하면서 생지, 왕지, 묘지, 묘고가 각각 하나의 기운으로 세력을 만들어서 작용을 한다. 지지에서 처음으로 시작, 출발한다는 뜻으로 장생, 왕성한 성장을 한다는 뜻으로 만약 장생이 없으면 매사 시작, 도전, 출발하는 에너지가 부족한 것이다. 제왕, 그리고 유종의 미 또는 왕성한 추진력으로 마무리를 잘한다는 뜻으로 만약 제왕이 없다면 어렵게 시작은 하였지만 밀어붙이는 추진력이 미약하여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묘지, 침체, 자숙을 뜻하니 만약 묘고가 없다면 매사일을 도전, 시작 후 활발한 추진력으로 능력을 발휘할 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지지삼합표. 연해자평은 명리학의 대표적인 고전으로 서자평이라는 인물이 저술한 것으로 삼합이 되는 12지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신자진이 합하고, 해묘미가 합하고, 인호술이 합하고, 사유축이 합한다. 이것은 무른 명조를 살필 때 삼합으로 쓰임을 취하여 국그룹이 되거나 격에 들어간다. 부연 설명하면 삼합은 4가지로 나뉘는데 각각 수국, 목국, 화국, 금국이라고 한다. 삼합은 사주팔자를 해석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삼합으로 이루어진 국이나 격은 사주의 원국과 상순 서로 순응하는 것 하면 귀하고, 상반 서로 반하여 어긋나는 것 하면 불리하다고 한다. 즉 삼합은 사주의 성격과 운명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자진이 모두 사주에 있으면 수국이 이루고, 해묘미가 모두 사주에 있으면 목국을 이룬다. 이렇게 삼합으로 국을 형성하면 해당 오행의 기운이 강해지고, 사주의 재성이나 신성과 관련이 있으면 재운이나 신운이 좋아진다. 반대로 삼합으로 국을 형성하면 해당 오행의 기운이 약해지고, 사주의 병성이나 적성과 관련이 있으면 병운이나 적운으로 나쁘게 된다. 따라서 삼합은 사주의 풍수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준다. 연해자평에서는 삼합으로 국을 형성하거나 격에 들어간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격에 들어간다는 것은
사주의 원국과 상순하여 격를 이룬다는 것이다. 여기서 격이란 사주의 원국과 상순하여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구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인호술이 모두 사주에 있으면 화국을 이루고 만약 사주의 원국이 화목생인 격이라면 격에 들어간다고 한다. 화목생인 격은 화가 목을 생해주는 구조로 화목생인 격의 사람은 지혜롭고 창조적인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삼합으로 격에 들어가면 사주의 성격과 운명에 더욱 유리한 영향을 미친다. 삼합은 사주의 성격과 운명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삼합을 이루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심리적인 특징을 가질 수 있다. 수국 신자진이 삼합을 이루면 수기운이 강해진다. 수기운은 지혜와 창의력을 상징하므로 수국 이루는 사람들은 뛰어난 지능과 상상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수기운은 유연하고 변화에 잘 적응하는 성질이므로 수국 이루는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호기심이 많고 다양한 경험을 쌓으려고 한다. 하지만 수기운은 불안정하고 방향성이 부족한 면도 있으므로 수국 이루는 사람들은 목표를 잘 세우지 못하거나 계획을 잘 지키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수기운은 감정의 흐름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수국 이루는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쉽게 흔들리거나 자신의 원칙을 잃어버릴 수 있다. 목국 해묘미가 삼합을 이루면 목기운이 강해진다. 목기운은 성장과 발전을 상징하므로 목국을 이루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의욕이 강한다. 또한 목기운은 정직하고 정의로운 성질이므로 목국을 이루는 사람들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이 뛰어나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한다. 하지만 목기운은 고집스럽고 완고한 면도 있으므로 목국을 이루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고수하거나 타인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다. 또한 목기운은 공격적이고 경쟁적인 성향이 있으므로 목국을 이루는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을 지키기 위해 싸우거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화국 인호술이 삼합을 이루면 화기운이 강해진다. 화기운은 열정과 활력을 상징하므로 화국을 이루는 사람들은 생기발랄하고 활동적이다. 또한 화기운은 밝고 따뜻한 성질이므로 화국을 이루는 사람들은 낙천적이고 유쾌하며 사람들과 잘 어울립니다. 하지만 화기운은 충동적이고 무모한 면도 있으므로 화국을 이루는 사람들은 성급하게 행동하거나 위험한 일을 벌일 수 있다. 또한 화기운은 자신감이 과도하고 자만하는 성향이 있으므로 화국을 이루는 사람들은 거만하거나 오만할 수 있다. 금국 사유축이 삼합을 이루면 금기운이 강해진다. 금기운은 규칙과 질서를 상징하므로 금국을 이루는 사람들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다. 또한 금기운은 냉철하고 분별력이 있는 성질이므로 금국을 이루는 사람들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가가 된다. 하지만 금기운은 감정이 얼어붙고 무관심한 면도 있으므로 금국을 이루는 사람들은 따뜻함이 부족하거나 타인의 마음을 잘 알아주지 못할 수 있다. 또한 금기운은 비판적이고 비관적인 성향이 있으므로 금국을 이루는 사람들은 남을 비난하거나 자신을 낮추거나 우울할 수 있다. 2. 방합. 동서남북의 네 방위에 따라 같은 계절의 기운을 가진 세 지지가 합을 이루는 것이다. 방합은 형제의 합이라고도 하며 사주명주에서 오행 강약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방합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가 있다. 임묘진 봄의 기운을 가진 목의 방합이다. 동방을 대표하며 목의 힘이 강하다. 오행 중 유일하게 생명체를 지닌 것은 이다. 종족번식을 하여 연구할 것이다. 또한 동절기인 해에서 시작, 출발하여 미에서 끝나는데 해자축에서 하고 임묘진에서 성장한 후 사오미에서 그 기운이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신유술에서 그 기운이 소멸한다. 이렇게 삼합운동의 목적은 목기가 9달 동안 해묘미 삼합으로 생하고 명하는 모든 과정을 겪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의 탄생과 생장을 위한 것이다. 사오미 여름의 기운을 가진 화의 방합이다. 남방을 대표하며 화의 힘이 강하다. 화기운이 강한 시기로 밝음을 지향하면서 어둠을 꺼리고 정신적인 내면 세계에 집중할 수 있다. 또한 사오미는 4월 양력 5월 초 입하 6월 초 망종전 사지장간 중 병정의 에너지가 물질로 변화하여 미월에 정화의 물질적인 운동을 마치면서
금을 완성하면서 수 기운을 팽창시키는 시기이다. 신유술 가을의 기운을 가진 금의 방합이다. 서방을 대표하며 금의 힘이 강하다. 오행 중 유금의 기운이 왕하여 핵, 씨앗 종자의 특징 때문에 내성이 강하고 단단하고 강한 기운이 가장 센 시기이다. 왜냐하면 신월양력 8월 초 9월 초 신중 경이 있는데 이것은 6월 중 경신이 기와 물질이 전환되면서 술월, 술중 신이 물질 운동을 끝내면서 금을 완성 후 수기를 팽창시키는 시기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생존에 강한 경쟁과 중요한 일에 관한 결정력을 강하게 요구하는 시기가 된다. 해자축 겨울의 기운을 가진 수의 방합이다. 북방을 대표하며 수의 힘이 강하다. 오행 중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서 모이는 수기운이 강한 시기고 응축작용에 집중하는 시기가 된다. 수가 강하여 연구, 개발, 어둠 비밀 등에 관여하는 데 유리한 시기이다. 해자축월 양력 11월 초 2월 초까지는 해중 임수가 생겨나 자월 양력 12월 초, 자중 임계의 수기와 물질이 변환하여 축월 양력 1월 초, 축 지장간의 개수, 수기운으로 목을 키우는 시기가 된다. 방합은 삼합보다 결집력은 약하지만 힘은 더 크다. 방합은 형충을 해소할 수 있으며 형충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방합은 큰 변화를 가져오며 방합한 오행의 세력이 커진다. 방합은 같은 계절과 방향을 나타내는 의미로도 쓰이며 방위합이라고도 한다. 과은춘, 추, 동사계절을 보내는 동안 만물의 생장쇠멸의 과정을 삼합운동인 것이다. 즉 해자축은 생, 임묘시는 장, 사오미는 쇠, 신유술은 멸의 단계이다. 방합방위합은 같은 방향에 있는 세 개의 지지가 서로 협력하여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임묘시는 동쪽 방향에 있는 지지들이고 사오미는 남쪽 방향에 있는 지지들이다. 방합은 서로 비슷한 오행의 기운이 모여서 힘을 합치는 것이므로 심리적으로는 가족이나 형제의 합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방합을 가진 사람들은 평소에는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면서도 위기가 닥치면 같은 방향의 지지들과 단결하여 도와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방합은 협동심과 충성심이 강하고 가족이나 우정이 두터운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반면에 방합은 오행의 편중성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건강이나 질병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방합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과만 잘 어울리고 다른 오행의 기운을 가진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방합은 새로운 변화나 도전에 적응하기 어렵고 보수적이고 고집스러운 면모도 있다. 3. 육합. 오행의 상생 관계를 통해 지구의 에너지장을 연결하는 합이다. 육합은 12지지가 육상으로 나누어져 서로 상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가진 사람들은 지혜롭고 창조적이며 똑똑하고 쾌활한 성격을 보인다. 육합은 양기와 음기가 합쳐져 9라는 숫자를 만드는 것이며 이는 지구의 방위에 따라 12지지를 배치했을 때 동일한 위도에 있는 지지가 합하는 것이다. 육합에는 자축, 인해, 묘술, 진유, 사신, 오미의 6가지가 있으며 이들은 각각 천간의 음양합과 같은 원리로 지지의 음양합을 이룬다. 이 합은 1대1의 대응을 가진 6개의 조합을 말한다. 육합은 아래와 같다. 자축합토 겨울합으로 자수와 축토가 합하여 토기운을 생성하면서 부부간의 사랑과 애정을 상징한다. 인의 한목 초봄의 합으로 임목과 해수가 합하여 목기운을 생성하면서 부자간의 존중과 충성을 상징한다. 묘술합화 한창인 봄날의 합으로 묘목과 술토가 합하여 화기운을 생성하면서 형제간의 우애와 협력을 상징한다.